영상 준비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영상 보시죠.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네, 총장님. 결국은 명백히 네, 총장님. 네. 명을 거역하다. 저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까? 제가 그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따로 예방을 하죠. 그거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상하 관계라면 검찰 인사에 있어서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런 게 법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뭐 장관을 뭐 이렇게 뭐 아까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은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검찰 연감에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에 올려는 놓지만 어떤 뭐 행사나 뭐 이런 뭐가 있을 때는 장관을 앞에다가 늘 올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은 장관과 총장이라고 하는 거는 총장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검찰 사무의 어떤 수사와 소추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 놓은 거고 법상에 이제 이런 지휘 감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검찰총장과 일선지검장이나 뭐 일선지검의 부장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압축해 보면 서로가 존중하지만 상하 복종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을 보면은 여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당무감사실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우리 헌정사상 71년 동안 딱 한 차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총장과 장관이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발동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면 수시로 발동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천정배 장관님 그 말씀하신 거를 기사에서 보니까 원래 장관의 그 지휘권 근거 규정은 있지만 장관하고 총장이 늘 상의를 하기 때문에 지휘권 발동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 장관께서는 이제 밖에 뭐 정치권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훨씬 총장보다 쉽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자꾸 너무 법에 따라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재량의 여지 같은 게 뭐 신병을 부숴간다 불구속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장관께서 총장에게 이거는 그때 이제 천 장관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시대도 바뀌고 불구속이 맞지 않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 난색을 표하니까 아마 후배 검사들 특히 과거에 쭉 그 공안 그 어떤 일하던 패러다임에 이렇게 그 벗어나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장이 불구속 지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아마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총장이 좀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 아예 내가 지휘권 행사를 해서 편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찰에서 그거를 뭐 배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지휘권 발동이 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그런 지휘는 그거는 검찰청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극히 예외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총장님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이런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만 더 정당하지 않다면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 발언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거는 뭐 법상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대개 제가 볼 때는 장관 총장이 충분히 소통을 하면은 검찰에서 장관의 그 조언이라든가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보통 수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은 굳이 지휘권 발동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두 분이 네.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첩보가 공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첩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은 수사가 될까요? 그리고 또 그거는 하나는 뭐 피의 사실 공표보다도 이것은 훨씬 그 이전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까? 네. 예. 4월 23일 네. 9월 21일 날 야당 정신과 검찰의 우리회의단은 옥중 편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10월 8일에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장기적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조사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16일에는 검찰과 야당 정치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그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이건 어떻게 검사로 볼 때 신뢰할 만합니까? 글쎄 이제 제가 16일 날 이제 수사 지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옥중 편지가 이제 언론사로 갔기 때문에 저게 언론사에서 이제 오픈을 한 건데, 만약에 저게 뭐 저런 걸 검찰에서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